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래전 이날이죠. 방송이 있는 주간에 서대문구 소식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는 5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고 소식입니다. 네. 2006년 5월 20일 오늘 2006년 네. 네네네. 5월 20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네. 야당이었습니다. 그때는 한나라당이 이때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촌역에서 유세하던 도중에 커터칼 피습을 당한 사건이 이날 벌어졌습니다. 유명한 이때였군요. 사건이죠. 이때였군요. 예. 이 유명한 그 대전은요잖아요. 네, 대전은 그게 이제 지방선거 유세 중이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는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이제 그 여권이라고 지금 민주당이 당시 이제 여당 열린민주당과 이제 열린민주당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갈라진 민주당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던 시절인데 거기가 이제 어떻게든지 호남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광역시 도지사를 이제 한나라당이 석권하는 분위기였는데 하나 이제 호남은 뭐 한나라당은 신경 안 쓰니까 그렇지. 대전시장이 그 관건이었어요. 대전시장이 관건이었는데 그때 이제 전해지기로는 박근혜 대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깨어나자마자 터뜨린 일성이 대전은요였다고 알려져 가지고 그때 실제로 굉장히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대전시장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좀 그 열세라고 봤었는데 그걸 뒤집고 대전시장도 한나라당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좀 그 뒷이야기가 밝혀진 게 그게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피습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당시 그 대표의 피습 사건이랑 이게 연결되면서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깨어나서 처음에 뭐라고 할 것인가 이게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관심거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두고 뭐 이런저런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누구였나요? 윤여준 씨가 맞죠. 윤여준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게 우리가 이제 기획해서 낸 거다. 당연히 기획해서 내야 되는 게 맞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뭐 예전에도 그랬었나 그랬더니 당연히 그랬었다. 박근혜 전 대표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아니죠. 박근혜 때도 그랬었다. 박근혜 씨 때도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병원에서 수술 받는 동안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첫 번째로 할 건가 가지고 회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당시 이제 또 아무튼 당시 한나라당 인사들 가운데서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 말씀을 하신 적은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깨어나서 첫 일성은 당연히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걱정했겠지. 당연히 대전도 걱정하고. 나서 이제 이튿날 이제 선거 상황을 보고하려고 들어갔더니 대전을 물어보긴 했다. 당연히 물어봤겠죠. 대전도 물어보고 천안도 물어보고 여기저기 다 물어봤겠죠. 대표의 일성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거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전에 유리하게끔 전략적으로 그 일성을 어떻게 메시지화해서 낼 것이냐도 당연히 사실 정당 입장에선 해야 되는 일이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당대표인데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렇죠. 걱정되는데. 맞는 얘기고. 아무튼 근데 이제 이 당시 그 피습 상황 저희 서대문에서 일어난 일은 어쨌든 피습 상황이니까 신촌에서 일어난 병원도 그 세브란스 병원 그러네요. 그 대전은요도 결국 세브란스 병원 발이네요. 그러니까 그 2006년 5월 20일 오후 7시 15분경에 이제 그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 현 시장이 이제 예전에 시장을 할 때죠. 이때 당선됐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오세훈 후보 지원 유세 중에 당시에 이제 지충호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그 범행을 하신 분인데 커터칼을 빼들고 올라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얼굴에 자상을 입혔죠. 상처가 길이가 11cm. 그러니까 꽤 깊었죠. 깊이가 이제 얕은 건 1cm, 깊은 건 3cm.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칼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해서 바로 수술을 했고요. 이 지충호 씨는 나중에 그 영장 실질 심사 때 오세훈 후보를 노린 것이다 이런 진술을 하기도 했었고 이분이 이제 사실 정치적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 피습은
사실은 그 반대하는 분이 그죠? 반대 측을 지지하는 분이 민주당 당원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민주당 당원으로 이제 가입을 해서 유세를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전과가 많은 분이에요. 감옥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보내신 분인데 박근혜 씨를 박근혜 당시 대표를 했던 분. 이분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그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이제 더 친분이 있으시긴 했대요, 이분이. 이분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어쨌든 뭐 이 사건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사람에게 테러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역사가 좋은 식으로 변한다랄지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네. 새삼 이런 거 약간 그런 걸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세월이 지나니까 약간 막후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것도 약간 정치구나 그것도 역시. 근데 되게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런 얘기를 진짜로 했구나. 약간 대전은요에서 네. 정말 약간 그 말 한마디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표가 그 선거의 여왕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게 천막당사랑 대전은요 이 두 가지죠. 네. 선거의 여왕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것들이 사실 막후로 들어가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걸 요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그 사건 때문에 알게 되어가지고 되게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저지를 보니까 이게 신촌이었고 네. 병원은 세븐스 병원이었구나라는 거를 서대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냈습니다. 2006년 5월 20일 지방선거 당시 지방선거 때였죠. 신촌역 유세 중에 박근혜 전 그때 한나라당 대표가 커터칼 피습을 당했습니다. 1980년 5월 24일. 네. 김재규. 네. 야 1편은 박근혜, 2편은 김재규. 그러네요. 네. 이 둘이 또 관계가 있네. 네. 김재규 씨가 서울구치소 서대문양무소죠. 네. 사형 집행을 당한 날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다시 일정을 보면 1980년 5월 24일이면 5.18이 엊그저께가 5.18이었어. 5.18 기념식을 했는데 또 뭐 5.18 기념식에서 또 뭐 이게 뭐 개헌 이야기 또 나오고 뭐 등등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번외로 치고 5.18이 개헌군의 이른바 광주 진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는 아직 계엄 상태인 것이고 사실은 이 언론 통제랄지 이런 것들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사형이 집행이 됐다. 그렇죠. 혹시 김재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이른바 이제 시해되는데 이른바 시해. 네. 누가 쐈느냐?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지금의 이제 국정원장 자리죠. 박정희의 최측근에 해당하던 그 인물이었던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박정희를 사살했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 당시 경호실장으로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차지철까지 같이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차여차 이거는 이제 한번 저희가 따로 다뤄야 될 컨텐츠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일단 내란 목적 살인과 내란 미수죄로 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계엄이 바로 선포되니까요. 김재규 씨는 그게 아니다. 이걸 이제 본인이 계획한 혁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중에 재판 때 5가지 목적을 제시를 했죠.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회복, 두 번째 국민의 희생을 더 이상 희생이 나오도록 하면 안 된다. 이때가 지금 약간 부마 막 이쪽에서 부마항쟁이 막 시끄러울 때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차지철은 어느 나라에서는 뭐 몇만 정도 그냥 죽였다. 탱크로 확 밀어버리십시오. 각하 뭐 이랬다는 미얀마 이런 데였겠죠. 적화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을 치닫고 있었으니까. 관계 되게 안 좋았어요. 네 번째 그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국익을 도모해야 된다. 5번째가 독재국가 이미지를 청산해서 국가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이 5가지 목적으로 내가 계획한 혁명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당연히 이제 군사 재판으로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79년 12월 20일
그러니까 한 2달 만에 1심 그 선고가 나오는데 이때 사형, 항소심을 했는데 1980년 1월 28일 한 달 후에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도 사형 선고. 그리고 또 항소를 해서 대법원으로 마지막은 대법원으로 간대요. 그래서 1980년 5월 20일 대법원 사형 판결 나고 4일 후에 이 당시 그 김재규의 지시로 요 11.6에 가담했던 그 중앙정보부 부하 4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이 이날 사형을 당했고요. 최근에 이 김재규 씨와 관련해 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어떤? 금년 4월 17일에 4년 전에 2020년 6월에 김재규의 유족이 그 재심 청구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금년 4월 17일에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해서 재심 청구를 하게 됐냐면 2020년에 그 4년 전에 그 김재규 그 재판 받을 당시에 보안사가 불법적으로 재판의 전 과정을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그 녹음 파일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그 신군부가 그 재판에 계속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까지 그 녹음 테이프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족이 이를 근거로 재심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란 목적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유신 독재에 항거한 행위다. 요게 사법적으로 요걸 입증해 주십시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신군부의 이 재판 자체가 불법 재판이었다. 변호인 조력권도 침해당하고 방어권도 유린당했고 법령 근거가 전혀 없는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전두환이었죠. 의한 그 위법 수사였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첫 심리가 열렸고 6월 12일에 이제 당시에 김재규의 국선 변호인이었던 안동일 변호사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앞에 뭐 이게 뭐 이 행동이 민주주의였다에 대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뭐 100% 동의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들어보거나 더 해봐야지 뭐 그렇죠. 아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또 뭐 개인적으로 민주주의적 어떤 그거에서 했었다라는 사실이 믿기진 않습니다, 솔직히.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 그렇다라고는 믿기진 않습니다만 두 번째 이야기 불법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대법원까지 쭉 갖고 이랬다라는 것은 충분히 그럴 법하다. 그렇죠. 네. 앞에 거는 모르겠으나 뒤에 거는 충분히 그럴 법하다. 앞에 거는 정말 해석의 문제라고 보고요. 뒤에 거는 거의 입증 가능한 문제 아닌가. 그리고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당시에 그렇게 됐을 거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계엄령 하에서 5월 20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고 그것도 4일 후에 나흘 만에 사형 집행이 되고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구조죠. 사실은 이거 자체가 당시 상황이. 그리고 이 날짜가 당시에 광주 민주항쟁이 벌어지고 계엄군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던 시기였다. 어쨌든 뭐 저는 하나 배우긴 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5.18 하면 5.18과 관련된 광주의 이야기만 쫙 이렇게 좀 이렇게 고민하게 됐었는데 이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사실 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종합되는 거죠. 전두환 신군부가 박정희 씨의 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해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한 축에서는 그 이제 민주화의 열망을 어떤 식으로 억누를 것인가 계산이 돌아갔고 그게 시행됐고 한쪽으로는 이제 김재규를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까지. 이게 사실은 김재규가 뭔가 공개된 상황에서 뭐가 이렇게 재판이 되거나 등등 했으면은 다른 국면이 열렸겠다라는 여러 논의들이 펼쳐졌을 겁니다. 여러 논의들이 그랬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정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재심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네. 생각보다는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네, 요거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차피 김재규 씨가 서대문형무소에서 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서대문형무소 이야기와 더불어 아무튼 이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 거죠? 네. 5월 20일, 2006년 5월 20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신촌역 유세 중에 커터칼 피습을 당했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 유명한 선거의 영웅이 되었던 대전운용라는 것까지 쭉 1년에 발언을 했었던 그 사태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5월 20일이었고요. 1980년 5월 24일
김재규 씨가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5월 14일은 아직 광주 민주항쟁이 되고 있는 상황, 아직 진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오늘의 오래전 이날은 마치고요. 오늘의 서해갱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